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 기해년을 지나 2021년 신축년이 왔습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흰 동물은 상서롭게 여겨졌고 소도 예외는 아닌 만큼 흰소의 기운 받아서 2021년 신축년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새해 복도 새해 복이지만 신축년처럼 앞에 붙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아시아의 민간에서는 신축년의 신축처럼 두 글자로 이루어진 뭐랄까 코드? 같은 것이 매년마다 따라 붙잖아요. 또 사람 같은 경우는 출생한 연도의 코드가 뭐였는지에 따라 지정된 동물에 해당하는 띠라는 것도 부여되고 말이죠. 이게 사주팔자 같은 것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용적 영역에서는 나이 계산이나 연도 계산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코드 어떤 원리로 부여되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소의 해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흰 소의 해가 따로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 방디도 항상 궁금은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년 특집을 급하게 편성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쓱 하고 노략질 좀 하고 왔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가보개혁의 가보, 임진왜란의 임진, 을미사변의 을미, 정묘호란의 정묘처럼 앞에 연도를 헤아리기 위해 붙은 두 글자의 코드를 간지라고 합니다. 앞 글자가 간, 뒷 글자가 지, 두 개를 합쳐 간지가 되는 거죠. 간지나네요. 간과 지는 각각 천간, 지지라고도 부릅니다. 천과 지라는 글자에서 쉽게 눈치채셨겠지만 천간은 하늘을, 지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양, 땅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늘과 땅, 음과 양이 결합하여 간지를 이루죠. 간지는 본래 날짜를 세거나 점괘를 헤아리는 데 사용됐던 일종의 일련 번호 같은 것인데요. 간, 그러니까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십간이라고도 불리고 지, 그러니까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가 한 세트이며 12지라고도 불립니다. 12지 하면 익숙하죠? 흔히 12간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지는 천간과 지지를 합친 것으로 12간지는 잘못된 말이고 12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짝지어서 나오는 60개의 조합을 60간지 내지는 60갑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10개의 천간, 12개의 지지를 나란히 배열하면 천간은 6바퀴, 지지는 5바퀴 돌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개의 조합이 무한히 돌아가며 60진법의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간지의 역사는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래됐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의 사서 통감 외기에 따르면 중국의 신화 시대인 사망 오제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신화를 거르고도 이미 상나라 시대 갑골문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만큼 최소한 3000년은 아득히 뛰어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시스템이죠. 12지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12가지 동물들, 그러니까 12지 신이 할당되게 된 것은 갑골문의 시기로부터 1000년도 더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각 글자의 뜻이 대응되는 동물들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죠. 왠지 외우기 힘들더라. 백성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붙이기 시작했다는 썰도 있고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썰도 있는데요. 정확한 기원이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당나라 때부터 12지신의 모습을 묘지에 조각하기 시작했고 김유신의 묘에서도 12지신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6세기에서 7세기 때쯤이면 확실히 정착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60갑자, 그러니까 간지는 상나라 시대에는 하루하루 날에만 붙다가 수천 년 지나오면서 년, 월, 일 모두 붙는 것으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년에 붙는 간지를 세차, 월에 붙는 간지를 월건, 그리고 일에 붙는 간지를 일진이라고 불러서 구분했습니다.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 쓰시죠? 말 그대로 그 날에 해당하는 간지가 길하지 못해 운세가 사납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거의 사라진 풍습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새해 첫날부터 12일 동안을 상일이라고 불렀고 이 상일의 일진을 헤아려서 해당하는 동물의 털이 있냐 없냐에 따라 털 있는 날, 털 없는 날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상일의 첫날, 그러니까 설날이 털 있는 날이면 그 해가 풍년, 털 없는 날이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죠.
12일간의 상일 동안에는 각종 금기나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쥐날은 논밭에 불을 놓는 우리가 아는 그 쥐불놀이를 하는 날이었고, 소날에는 소를 쉬게 해주고 맛있는 걸 먹였다고 합니다. 소고기도 당연히 못 먹고요. 그리고 호랑이 날에는 호환을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서 집 밖에 잘 나가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날 어쩌다 남의 집에 들렀다가 거기서 대소변을 보게 되면 그 집사람 중 한 명이 호환을 당한다는 썰이 있어 절대 남의 집에 가면 안 됐다고 하네요. 무튼 올해는 신축년, 흰소의 해잖아요. 지지에 따라 동물이 결정된다면 색깔은 천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 천간에는 오행에 따라 각각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데 색깔도 당연히 그중 하나입니다. 가불이 청색, 병정이 적색, 무기가 황색, 경신이 흰색, 임계가 흑색으로 오방색을 따르고 있는데요. 오방은 5개의 방위, 즉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므로 각각 동쪽의 청룡, 남쪽의 주작, 서쪽의 백호, 북쪽의 현무, 그리고 중앙의 황룡 내지 기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1년 신축년은 천간이 신이니까 흰색, 지지가 축이니까 소, 그래서 흰소의 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해당 연도의 동물이 무슨 색인지 무슨 방위인지 같은 건 역사 이래로 딱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아니었다고 해요. 색깔을 운운하며 따지기 시작한 건 현대, 특히 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시작된 일로 실제 역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근 20년 사이 재미, 마케팅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라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처럼요. 저기요, 근데 왜 12지신 중에 새는 닭 하나밖에 없나요? 앵무새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다른 동물은 왜 12지 중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중국이나 한국 버전이랑은 다른 동물들이 들어간 나라들도 많습니다. 물론 앵무새는 없고요. 베트남 12지에는 토끼 대신 고양이가 들어가고 일본 12지에는 돼지 대신 멧돼지가 들어가죠. 그럼 토끼띠이신 분들은 베트남 가면 고양이띠라고 해도 되는 건가? 파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성학, 사주, 명리학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보고, 사실 급히 신년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새해 인사 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 일주 전부터 알고리즘이 굽어살피사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또 구독자도 30배 정도 늘어나면서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1만 구독자 때쯤 해야지 싶던 Q&A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Q&A 영상에 담을 여러 질문들을 이 영상의 댓글로 받을 생각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취합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릴 테니 많은 질문 주세요. 부족한 저희 영상을 분에 넘치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며 하던 거 하러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